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관용입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설립됐죠. 며칠 전이 30주년이었습니다. 설립되고 10년 뒤인 1999년부터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습니다만 지난 2013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이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고 지금 7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교조 측은 정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이걸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 농성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해서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전교조 합법화 그 자체를 명백히 반대하는 만만치 않은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죠. 자,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은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재반 쟁점들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것이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또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마땅히 논의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태옥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교조에서 나오셨습니다.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른교육 실천행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기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재반 쟁점, 구체적인 쟁점들은 뒤에 차근차근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신지 기본 입장, 한정혜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제 기준 또 국격에 맞게끔 우리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고요. 그에 따르면은 사실 그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 가입할 권리 또는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재의 규정 자체는 결사의 협약을 위반한다 그래서 그간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하라는 촉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제한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태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재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현행법 자체가 교원 노조는 현행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법에 어긋나고 두 번째로는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교조가 이제까지 활동하는 것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편향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교조가 이제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탈법과 편법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잡은 연후에 이것이 논의돼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김현진 부위원장은요? 네, 전교조 당연히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교조 법외노조 된 거는 이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를 탄압을 했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또한 김기춘 우리 비서실장은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면서 자축을 했고요. 또 전교조 불법 사찰 건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네, 예.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켰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전교조는 아직도 합법의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요. 저 역시 해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해직 교사가 어서 교단에 들어가야 되고, 이 전교조의 피해는 하루빨리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자, 김기수 대표. 네. 우리 부위원장님은 해직됐다가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복직되지 못한 9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9분의 그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하시는 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 입장인데, 그 9분은 지금 법률에 의하더라도 별도로 노조를 설립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교조에 가입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결권 주장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 국정농단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교조의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훈장을 달고 싶다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법의 노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눈과 귀에는 법 위의 노조로 읽히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바로. 네, 잘못 알고 계신 네. 게 있는데요. 법외노조화 되면서 저희 34명의 전교조 임원들이 해직이 되었고, 지금 3년 넘게 복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서야 될 교사들이 지금 거리의 교사로 서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되었던 9명의 원래 해고되었던 선생님들은 또 채용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 계시고,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신 상황이고요. 아까 국정농단에 그 확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정농단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면 양승태 우리 고소장에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문제를 지금 법외노조화 하는 거는 10년간 정상활동을 하던 이 전교조에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니 안 된다라고 친전을 보낼 정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시에 반대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2013년 바로 취임하자마자 저희에게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법외노조가 된 것입니다. 예, 네. 예. 자, 김기수 변호사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전교조에서 많은 해직 교사가 있었고 많이 또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단과 또 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서 많이 복직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9분은 그런 구제 절차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분입니다. 자, 김 변호사님 잠깐만요. 2013년에 해직교사가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문제로 규약 시정명령 할 당시가 9명의 해직교사가 문제가 됐었고, 네네. 지금 김 부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 또 전교조의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추가로 해고된 바가 있다. 이제 그 사실관계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네, 정의원님. 지금 김현진 위원장님께서 적폐청산 그러니까 사법농단 때문에 이거 마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런 거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교원노조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교원노조 2조에 보면은 노조원의 자격이 되는 것은 현직 교사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원노조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그 뭐 적폐청산이나 사법농단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수많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런저런 뭐 사법적인 이야기가 있었을 그게 하나이지.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정교조가 합법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여기서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 교원의 현직 교원이 바로 교원노조의 자격이 될 수 있다. 그 명확한 조항 뭐 그런 우리 제한점이 기준으로 분명히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정교조가 지금 현재 이제 법의 노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은 그간의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에다가 요구를 했었던 그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점을 알고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서 오히려 정교조를 좀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법적으로라도 방법을 찾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 법정주의 또 교원 지위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 또 근로에 관한 기본권이 있죠. 근로기본권. 이 두 가지 이 제도 중에서 교육 법정주의가 우선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가 있고요. 그 판결 내용이 결국 그 정교조 법 2조 그 위원 소송 그 소송에서 헌재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로만 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 그건 합헌이다라고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노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하에서는 교원만 그 정교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거기에다 해서 하나만 더 붙이면 단결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아니 이제 판결이 헌재 나 얘기를 있는 하셔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그 판결을 한 것은 맞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또 이런 판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초중고 교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 교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현직 교원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교원 노조법 자체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법의 문제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ILO를 가입을 하고 그리고 OECD에 가입을 할 때 국제사회에다 약속을 했던 것. 그게 뭐냐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노동기본권은 좀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못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헌이 나왔던 그 법에 플러스해서 해고자라든지 또는 실직자라든지 하는 분들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도록 법은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께 조금 아까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만 짧게 좀 한 말씀 왜 그런지를 정리해 주시면요. 네네. 저희가 자료를 또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국정농단이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 고 김영한 민정수석 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이죠. 청와대가 4일에 한 번씩 정교조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170일 중에 42일 동안 정교조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정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야 될 것인지 프로세스를 짰다는 거죠.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를 반대를 했는데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을 만들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은 1987년에 행정정국이 강제로 노조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도록 없앴는데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을 만들어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거고요. 또 하나 뭐 사법농단의 그 거래였다, 사법농단의 증거였다라는 것도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죠. 지금 그 누구죠? 임정원 전 행정처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도 좋고 청와대도 좋고 윈윈
하려면 전교조를 법의 노조화해야 된다는 거고 본인은 그렇게 불러주는 대로 써서 굉장히 후회스럽다라는 이런 증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그 해직되는 교사의 문제, 그 복직되지 못한 부분, 복직이 되면 바로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문제는 그 개인의 불법 행위나 비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광길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전교조의 그 노조원으로 가입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이 ILO의 국제노동기구의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고요. 네, 그 말씀 아까 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아니, 제가 조금만 저쪽 하나만 수정을 우리 네.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현행 교원 노조 법상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으로 되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법의 노조가 됐다. 네. 근데 그 이전 정권에도 해직 교사들이 정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문제 삼았다. 네. 그래서 국정농 단위로 본다. 그건 문제 관련이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건 합헌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섞이고 있고요. 동시에 또 ILO 국제협약,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 이런 얘기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또 교육 관련 일을 하시는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들 얘기까지 좀 마저 듣고 하나하나 좀 구체적 쟁점으로 집중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실 분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학부모이고 어린이책 시민연대라는 책문화 운동을 하는 곳에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교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교조 법의 노조를 선언했던 행정 조치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었는데 네. 이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동법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학교에서 직접 겪고 있는 교사들의 노조가 인정되지 않고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보냈다라는 것은 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정교조 법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들어선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해결하고 예.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의 혼란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빠르게 이 문제를 합법화하는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법 개정으로 가는 게 옳아요? 빨리 하려면 당연히 행정 조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죠.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 또 자기소개부터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문제가 불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아님을 통보를 이제 한 것이고 전교조에서는 여기에 불복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다 패소했죠. 법의 노조가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직권으로 합법화를 해버리면 정면으로 그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저는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교조는 이렇게 삭발하고 투쟁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기다렸다 거에 따르면 된다 이런 의견이세요? 그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전교조가 합법하냐 불법하냐라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전교조는 조합원이기 전에 교사입니다. 교육자거든요. 근데 교육자인데 지금 툭하면 삭발하고 나가서 장애투쟁하고 들어눕고 농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그런 투쟁 일변도의 행동들을 버리고 교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교실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다르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그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고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고요. 그 바탕에는 정교조 활동에 대한 평가, 정치 편향정이냐, 뭐 과도한 투쟁 일변도이냐, 뭐 이런 지적들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그득히 잡아보죠. 먼저 정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그냥 직권 취소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왜 여당은, 정부는 지금 못하고 있죠? 아니요. 저희가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전교조 또는 이제 공무원 노조의 법외 노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했지 이것을 직권 취소한다고 공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교조의 경과를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가 갔습니다만 실제 시작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두 군데가 다 규약상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정부가 알게 되었고 201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는 그 규약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사법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10년에 1차 시정명령이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교조가 이 시행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이것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1월에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2012년 9월쯤 되어서 다시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2차 시정명령을 또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났으니까 한 번 더 규약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정명령이 또 가닿지를 않아서 역시 이것도 결국은 벌금을 2015년에 받게 되는 대법까지 가서 이렇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전교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이 아닌 이제는 아예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정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개선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한 2번 정도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시정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2013년 9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시정명령의 마지막 마무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1심과 2심을 거쳐서 3심 정도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심, 2심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으면 그 시정명령을 낸 것이 정부가 당신들이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하는 패소를 했다라고 하면 행정명령을 취소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항소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기고 전교조가 지금은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아까 또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국정농단 얘기하셨는데 이 법외 노조 통보 이것이 불법이었고 그게 불법사항이 있었으면은 바로 하면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명령 2호가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임하고 바로 이틀 만에 했습니다. 그것처럼 전격적으로 법외 노조 통보 취소를 행정명령으로 하면 되고 대통령령 개정하면 됩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우리 법 체계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해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단결권 문제는 입법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고. 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정교조 측한테 발언 기회 드려야 돼요. 변호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주셨어요. 대통령 취임 이틀 뒤에 국정역사교과서 행정명령으로 다 취소한 거잖아요. 그 사건 역시도 대법에서 계속 소송 중이었던 사건입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한 것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사건도 역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교조 문제도 전교조가 그렇게 30년이 가능하다는 됐으니 거죠. 이제 성인을 넘어서 작년이 됐으면 법을 지키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대법 판결 자체가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정당하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로 짬짬이가 돼서 정교조를 법에 노조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다, 예, 윈윈한다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 이거는 예. 사법농단이고 잘못된 결정이니 지금 행정부가 빠르게 이거를 직권 취소해서 해결해달라는 게 저희 요청입니다. 자, 정 의원님, 정 의원님. 네. 잠깐만요. 네. 정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89년에 이제 정교조가 처음 출범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법의 노조로서 약 10년 정도 있다가 99년에 여기서 합법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정교조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 넘는 그렇죠. 선생님들이 네. 해직도 당하고 네. 그럼에도 99년에 입법화 할 때에 이 입법이 그때 당시로서 상당히 정치적인 합의였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합의가 두 가지죠. 정교조는 정치적인 것에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 교원노조법 3조에 보면은 정치의 중립을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예, 예. 그리고, 이 정교조 선생님, 조합원은 현직 교사로 해라. 그것이 2조입니다. 자꾸 그 법 해석을 두고 노동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999년에 그 이전에 10년 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과 어떤 희생과 거기에 따른 토론의 결론으로 내린 두 가지가 정치활동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현직 교사 위주로 해라는 기본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해석을 두고 직권 취소로 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만약 직권 취소로 이걸 한다는 하면은 굉장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그 사법부 내지 입법부의 네. 권한을 넘는 상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생각 밖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 이제 우리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저는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중이거나 1심, 2심 그래서 저희가 3심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3심 확정 판결 이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부에서 직권 취소하더라도 이거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으시고 복직하셔서 정교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가 것은 이제 그렇게 교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교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 혜택을 왜 교원이 아닌 사람, 불법을 저질러서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까지 혜택을 나눠 가집니까? 지금 9명이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30명 늘었죠. 지금 200명, 300명 됐다가 2,000명, 3,000명 됐을 때는 다 받아주실 겁니까?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네. 저희 해직자가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9명이에요. 당시에 9명이 해직자였습니다. 저희 조합원 6만 명입니다. 9명은 0.015%에 지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왜 해직이 됐냐면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또는 사학 비리에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하다가 해직이 됐는데 조직에서 그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복직되도록 같이 힘을 쏟아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저희가 법의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정교조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어떤 30년 됐으니까 어떤 조직이 나를 위해서 좀, 일한 사람을 네. 밖으로 내치겠습니까? 저희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이 빨리 열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법이 안 열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오래됐는지 이걸 너무나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부담 때문에 대법이 안 열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걸 기다리면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4월에 노동부에서 대법원에 빨리 이 사건을 게시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알고 빨리 있고요. 이것이 예. 열렸으면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하다 보니까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정교조 측의 목소리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까지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2심까지밖에 안 끝난 사안 정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그건 안 된다는 주장뿐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 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럼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교원노조법 그 2조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이 있도록.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정혜 의원이 이미 법 개정안을 내놓으셨죠. 네, 법 개정안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교사였던 사람도 네.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하게 대한민국에서 별도로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ILO에 하고 가입하고 있다? 있는 나라들 대다수의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교원뿐 아니라 일반 실업자, 해직자도 다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이 겁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정치 세력화를 강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교조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정치 활동하다가 해직된 분들은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정교조에 가입시키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교조는 정치색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ILO 얘기하고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떼서 토론하고요. 먼저 한정혜 지금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저 교원노조법 바꾸는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정부도 그런 방침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은 지금 그 정교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국민들에게 불만을 받는 것은 아까 이정배 씨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이념 편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라는 것은 노동조합 내지 그 노동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이념적으로나 상상력, 창조력에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중립성 그리고 또 어느 특정 집단으로부터 뭐 지침 같은데 얽매이지 말라 해서 자주성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31조에 대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교육공무원법에 보면은 예. 다른 직종하고 달리 굉장히 고도의 그 신분 보장을 해줍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정년도 많이 보장하고 신분도 보장하고 또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 그분들의 연금도 주는 이유가 이와 같이 교원이 다른 노동자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에 국가가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는 교원은 다른 노조와는 조합원하고는 다르다. 예.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교조가 해왔는 것은 그러한 국가적인 이유, 목적은 배제하고 너무나 정치적으로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정치 집단이지 제대로 된, 이 노동자의 교사의 권익이나 교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서 상당히 이미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법을 개정해가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의원님 과도한 해석이시고요. 네. 세계적으로 교사를 노동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지 전 손에 꼽고 싶고요. 정교조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합법화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다. 저는 합법화 문제하고 정치적 논란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월호 우리 진상규명과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는 서명을 했어요. 선생님들 다 징계받았어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해서 또 징계받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재판장에 들락날락 거려야 됐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위를 이용해서 뭐 특정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 속해 있는 대구에서 모 선생님이 자유한국당 지지해라. 이거 안 되죠. 광주 전남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당 지지해라, 이 사람, 이 의원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 네. 거는 저희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삶, 또 현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도 교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정치적 중립은 저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고 국가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왜 법률로 이 법을 개정할 수 없는 문제냐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책 중립성에 반합니다. 지금 교원노조법에도 공무원 노조법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활동은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네. 민주노총에서 지금 산별노조로 가입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의 노조 통보를 문재인 정부에다가 강요를 하는 것은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로서 선생님들은 사표가 돼야 됩니다. 예. 아이들이 이런 거를 불법을 갖다가 때를 쓰는 것들을 저희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픕니다. 김 부위원장 질문해 보세요. 어떤 네, 질문? 네. 뭐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원노조법이 더 하위법이잖아요. 과연 이게 배치됐을 때 헌법과 교원노조법이 배치됐을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더 우선시해야 되나요? 헌법을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가 합법이라고 그랬고 아까 예,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거는 뭐냐면 교수 노조에 대한 법을 만들어라. 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도 포함되는데 이것이지. 네, 헌법재판소의 당시 불합치 판정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 있었고요. 계속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결 문제는 모두 다 똑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8대1로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법 33조 1항에 근로자는 자주적 단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원노조법하고 배치돼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에 분명히 모든 우리 시민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기본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돼 있는데 또 교원노조법에 제한하고 있는 거라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 기본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원 노조도 인정을 우리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정의원 먼저. 네. 아까 세 분이 다 저에게 말씀하셔서. 네.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도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다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서구 선진국에서도 얼마든지 보위의회나 보위유엔을 내가 그렇죠. 정치적인 죄를 다룹니다. 네. 그런데 정교조 선생님 다루는 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한미 FTA에서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6.25를 이 민족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는 대학 교수가 돼도 굉장히 개념이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교조 선생님들 그걸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고도의 가치되는 걸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다룰 수가 있는 걸 왜 선생님이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그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정교조 자체도 하나의 노동조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또 학교에서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영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정교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것은 너무나 한쪽입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우파적인 가치도 가질 수 있고 좌파적인 가치도 가질 수 있고 창의성도 가질 수 있는데 정교조가 가리키는 가치는 상당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장래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다시 헌법까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교조가 또는 교원노조가 합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더 많은 그 단결권의 폭을 넓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누구나가 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모아내서 집단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가지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해고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교조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합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정교조에 가입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다 보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서 우리가 잘해왔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실 것이다.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결사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오히려 너는 너무 어리니까 안 돼라고 해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대 적절하게 그것을 제어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법적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 통보 취소한 것은 불법을 그전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던 거를 바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정부에서는 정교조의 정치 활동을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았던 것이고, 우리가 민주사회가 됐다고 다 자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교조 활동 오래 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법을 존중하고,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단결권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다가 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통해서 정교조의 힘을 빌려서 정교조를 가입하게 되면 이것이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정교조의 정치활동 길을 열어주는 그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은 단결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 취소를 하는 것은 전면적인 정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 이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얘기가 다시 거슬러 가니까요. 법의 노조 통보 취소 얘기는 아까 좀 정리가 됐으니까 입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금 아까 제가 정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까 그 말입니다. 정교조의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그거는 이미 1999년에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치적 활동 너무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현직 교사 위주로 해라. 그 합의는 그래서 정교조 합법화는 그 법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합법화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시 법을 개정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정부는 지금 ILO 핵심 협약 가운데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몇 가지의 비준안도 국회에 제출하고 그게 비준됐을 경우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도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기국회 전에. 근데 ILO 핵심 협약의 단결권 부분이 비준이 되면 사실 해직 교사는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ILO 핵심 협약 비준에도 반대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ILO 협약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는 87조입니다. 87조에 되는 이제 단결권에 대해서 해직자나 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대폭 허용하는 이런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라도 이 조항의 비준이나 가입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고, 근데 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협약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정교조 문제 하나만으로 보고 이거를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노동법 전체로 봤을 때 파업이 되었을 때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의 균형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측면에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파업이 되면은 노동자한테 워낙 권한이 강하고 사용자는 실제로 자기가 노동자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나 회사라에 문 닫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 ILO 87조 문제는 그 하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파업 당시에 사용자가 원하고 있는 많은 거, 예를 들어서 파업하면은 대체 근로나 파견 근로를 허용한다라든지, 그다음 그
직장 증거를 지금 우리 파업을 하면 무조건 하는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임단력 기간을 2년으로 늘려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가 균형된 힘의 균형을 가져오는 노동법 전체에 대한 개정이 전제로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비준할 수 노동법 있다? 비준을 해야지 이 현재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권한이 있고 사용자에 있어서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 조항까지 해직자나 시민단체나 지금 이제 교직원 같은 경우는 사범대나 알겠습니다. 교대 학생들까지 다 하의원님 한다는 것은 보시죠.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번에 4월 15일자로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제출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닌 게 아니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전교조 해고자 실직자가 파업하는 것이 현장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해고자가 파업을 하는 것이 그냥 경제 현장에서요. 해고자가 파업을 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는가? 그거는 좀 아닌 것이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실업자라고 해서 해고자라고 해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지 않다. 그래서 87조, 98조를 개정해서 실업자도, 구직자도, 해고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쨌든 이제 노사 간의 약간의 밸런스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을 했을 때 직장을 지금 많이 점거하고 있는데 직장 점거는 안 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개입을 해서 ILO 협약이 오늘 토론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좀 꺼내지 마시고 아무튼 ILO 협약과 해직자의 노조 가입 부분만 좀 의견을 줘보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자꾸 이제 전교조의 정치적 마치 이번에 우리가 해고가 되어 있는 교원 노조였던 분들이 다시 가입이 되면은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교원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이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에서 더 늘었다 하는데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해고가 되면은 구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교사 활동에서. 그런데 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전교조 조합원 상근 임원으로서는 계속 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급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월급은 누가 내느냐? 전교조 조합원들이 냅니다. 그 전교조 조합원 월급은 우리가 교육비로 우리가 교육세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려 그게 맞습니까? 아니 어떤 정당합니까, 노조가 그게? 조합비를 걷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왈가왈부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선생님들 급여가 거의 다 세금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근데 이분들이 그 세금을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급여로 받는 것에서 내가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조합비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의 대가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저희가 급여를 받는 거고 그 급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는 개인의 권한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합비를 걷어서 그 조합비로 해직자의 급여를 주거나 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도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밖에서 이것을 해라 마라 안 된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저는 선생님들한테만 저는 납세자고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닌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한정희 의원님께서 아까 해고자가 파업하는데 무슨 영향을 있느냐. 그리고 현재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거기 더 이상 달라지는 게 없다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 하냐. 거기에 대한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대부분 복직한 사람, 일반 노동조합도 상당히 강경한 노사 투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복직을 하면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강경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또 투쟁이 자기가 현직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경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가 더 아주 경색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외국 유럽 아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ILO 같은 경우에 뭐 87조 다 비준했다 그러는데 그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다시 파업을 주도하거나 노조 자체가 산별 노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고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도 실제로 영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파업을 주도하는 건 산별 노조보다는 단위 노조 위주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단위 노조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해직자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굉장히 강경 투쟁을 많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교조는 다른 노조하고 정교조하고는 알고 상황이 있습니다. 달라서 우리 정교조 문제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정교조도 잠깐만요. 해직자들이 대부분 정치 투쟁을 하다가 그리고 그 선거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싶었어요. 걸로 네. 좀 주로 해직된 저희 9명의 해직자가 왜 발생했는지 저희 이제 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저희 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SNS에 좋아요 이거 하나 눌러도 저희 다 재판 갑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해직된 분들은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지금 이제 해직된 분들을 지금 두 분 계시고요. 사학 관련된 해직자들이 많아요.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의 사학 비리, 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 제보를 해서 이거를 터뜨렸는데 사학에서 이분들 다 해직시켰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서울에서 지금 재단에서 교장 선생님 교사할 것 없이 내부 비리를 하신 분들을 지금 해직을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과연 정치적인 일인가? 이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인가? 이게 강경한 투쟁인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부에 비리가 있고 내부가 잘못했으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데 그렇게 했더니 강경 투쟁이고 정치적이고 해직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교조가 6만의 조합원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자. 네. 여기서 엄연히 또 짚어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을 마지막 논제로 제가 던지겠습니다. 지금 정교조 활동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목소리 들었으니까요. 법의 노조로 통보된 이후 법적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가 정교조의 전임자로 파견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엄연한 현실로 지금 전국의 상당수 지방교육청에 현직 교사가 정교조의 전임자로 파견되어 있고 또 각 교육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교조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많이 있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네, 정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교조 합법화로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코스프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힘을 가진 집단 중에 하나가 우리 정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사실상 그 17명의 교육감 중에 14명을 친정교조 사람들 내지 정교조 출신을 배출할 정도로 힘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꼭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공무직 교장 선생님 중에 70%가 정교조 선생님들입니다. 실제로 정교조는 전체 선생님은 13%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무직 교장 선생님은 70%를 차지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권력적인 현상이고 두 번째 아까 그 정관용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단체 협약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맺을 수도 없는데도 일부 그 교육청에서는 정교조와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노조 전임자를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대로 62명이었습니다. 62명이나 노조 전임자를 이거는 불법이라도 편법으로 해놔놓고 그리고 사무실도 그 아예 무상으로 준 데도 있고 무상으로 줄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리고 또 이름은 뭐 전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거의
이 무료에 가까운 액수로 이래 하는 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교조가 합법화를 해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법외 노조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권력이라 그럽니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이 아니라 팔법이나 편법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을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가 통보를 한 것이 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단체도 결성할 수 없다는 아니라는 거죠. 법 외의 노조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무슨 학연에 따른 또는 지연에 따른 이런 모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좀 더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서로 간에 어떤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 단위에서는 정교조가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하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협상이나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이것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 변호사님도 한번. 예,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2천만 명 된다는 얘기죠. 2천만 명 중에 민노총 근로자가 80만 명이죠. 그러면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정교조 한 6만, 5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중 아주 극소수이고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많습니다. 정말 징계하기 어렵고요. 아까 뭐 좋아요 하나 누르는데 바로 뭐 이렇게 처벌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노후 국가가 다 연금 주기 때문에 다 보장됩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불법 상태를 그럼 계속 방치한다. 지금 법의 노조가 교육감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잡고 나서 정교조가 단체 협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돌아와서 법을 개정해라는 말씀을 저는 동의합니다. 자, 정교조 쪽. 뭐 전임도 인정하고 사무실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어찌됐든 뭐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정교조를 인정을 하고 전임을 파견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정교조가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위해 이뤄온 것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육의 민주성이라든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촌지 거부, 뭐 체벌 금지, 학생 인권, 그리고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위해서 정교조가 끊임없이 의제를 던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라고 보고요. 아까 뭐 우리 의원님이 정교조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교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교조에 대한 신뢰도가 54.5%가 나왔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교조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신뢰와 평가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법의 노조가 돼 있어서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대학 입시의 문제, 학교 폭력, 그리고 사교육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또 교육적 의제를 던질 수 있으려면 하루빨리 이 법의 노조 문제가 풀려야지 저희가 합법의 권한 내에서 또 뭐 공적으로 같이 토론을 하고 현안들을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쭉 토론을 이어가 보니까 어쨌든 엄연한 현실로 정교조는 법외 노조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엄연한 현실로 각 지역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신분은 좀 굉장히 논란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뭔가 말끔하게 해결할 주체는 국회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근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한 의원께서 경사노위가 합의는 못 이루었으나 공익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야가 좀 논의해볼 지점이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해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평행선입니까? 공익위원은
노사가 다 추천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금 열띠게 저희가 충실하게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합의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보는 거죠.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경사노위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좀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해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오히려 정규조보다는 일반 그 ILO 비준 협약에 되듯이 단결권을 확대할 것인가 여부에 그렇게 됐을 때 현재도 노조가 사용자에 대해서 파업 시에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비로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ILO라는 게 국제노동기구이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노동회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노사정이 다 해서 ILO 협약을 비준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사용자의 그 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ILO에 참여하는 이런 노사정이 이미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또 사용자의 보호를 한다? 이거는 저는 국제적인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ILO 보고요. 자체가 그 상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용자에 어떻게 참여했다고 이야기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ILO 입장에서는 다른 거 노사 균형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8개 조항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7조 단결권을 강화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항에 대하게 되고 딴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87조 단결권으로 해가지고 해직자나 일반 뭐 시민단체도 노조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이게 정규조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는 또 도달을 갑니다만 일반 노동조합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노조는 해직자를 다 조합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해직자도 그렇죠. 다 조합원으로 두고 있죠. 있고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바로 교사와 공무원이고요. ILO라는 기구는 UN 산하 기구이잖아요. 노동조합으로만 결성되어 있는 건 EI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ILO는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이렇게 참가하는 회의 기구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번 팩트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뭐 입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 그 뭐 운영 구조상 또 역학 구도상 ILO 뭐 협약 비준안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정교조를 또 반대하는 분들이 이거 찬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입법은 요원하다는 거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법적인 권한을 못 받고 있으니 ILO 협약 비준을 한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단결권을 인정하겠다라는 행정부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박근혜 때 만든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 폐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면 정교조는 다시 법적인 지위를 확보받을 수 있고 행정부에서 직권 취소로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저희의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 편에 앉으셨습니다만 이 대목에 오면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정교조 부위원장님의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런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시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운데요. ILO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EU와 FTA를 체결을 하면서 2011년 이제 발효가 되고 그 이후에 매년 사무국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빨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FTA 조항에 노동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EU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계속 하겠다고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집행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이 지나면 EU 집행부가 새로 꾸려지면은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아예 이제 제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상의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국회가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정교조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 지난해에 다 아시겠지만 그간의 전국 공무원 노조가 설립 신고를 못한 상태로 계속 법 외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에 규약을 바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규약을 바꾸면서 설립 신고를 받았습니다. 9년 걸렸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똑같은 시기에 법외 노조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공무원 노조가 결단을 해서 다시 법 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전교조도 직권 취소를 해라, 행정조치. 그게 지금 대법에 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석 부위원장님? 그래서 전교조도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정부에게 또 여당에게 한마디 하셨고 여당 정부는 전교조에게 또 한마디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발언 한 30초 정도씩 드리겠는데 전교조를 향한 말씀으로 해주시고 전교조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부터. ILO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 ILO에도 전교조를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해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거기도 보면 ILO 협약에도 국내법 존중하라 이렇게 협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교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정치적 세력화, 정치 편향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교조가 법 위의 노조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 전교조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법의 노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9명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들은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도록 권유를 하십시오. 이제 의리를 지킬 시대는 지났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 네. 지난해 9월 BTS가 UN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죠. Love Yourself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기 꿈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그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현재의 삶을 조당 잡히는 지금 그런 속에 있다고 보고요. 많은 아이들이 이 BTS의 연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았다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그다음에 교육이 학교가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위안을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교조도 빨리 법적인 지위를 회복받아서 많이 힘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재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말씀대로 국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또 진심 어린 응원과 제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 앞에 앉아있을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에 수업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그 모진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탄압 속에서도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고 어쩌면 저보다 더 가슴 졸이면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실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우리를 현재의 우리를 미래의 우리를 응원하고요. Love yourself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만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실제로는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육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창의성과 이념적인 다양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꼬인 실타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그 참교육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이념 편향성이나 정치성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더
그 참교육의 정신으로 돌아가 교육하느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정혜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원래의 그 교사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합법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교사도 노동자고 노동자가 어떤 곳에 있든지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이게 국제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이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실직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국제 기준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 기준을 현실화시키고 국제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국회가 그 장을 여는 것은 우리 국회의 숙제로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교조도 국민과 함께 오랫동안 걸어왔느니만큼 앞으로 이제 30년을 걸어갈 때는 더 꼭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전교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자, 워낙 이게 오래된 논란인데요. 어찌 보면 국회 여야 간에 또 정부와 전교조 사이에 여당과 전교조 사이의 대화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토론을 좀 기점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화를 좀 풀어가 주셔서 실타래를 풀고 매듭을 짓는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고요. 방청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